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88회 전산회계 2급 이론 시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시면 다음 중 계정 잔액의 표시가 틀린 것은, 여러분 이것은요, 자, 자산인지 부채인지 구분만 하면 돼요. 자, 부채, 선수금은 부채, 부채의 증가는 대변, 맞습니다. 대변의 잔액이 남아야 돼요. 가수금, 가수금도 부채, 부채 증가는 대변. 그 다음에 예수금, 예수금도 부채래요. 부채의 증가는 대변. 그런데 미수금은 자산이잖아요. 미수금은 자산, 자산의 증가는 대변이 아니라 차변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4번이 정답이네요. 틀린 것은 그랬으니까요. 다음 2번 봅니다. 다음 자료는 12월 31일 현재 재무상태표의 각 계정의 잔액이다. 단기 차입금은 그랬네요. 여러분 부채의 계정을 물어봤는데요. 여기서는 재무상태표의 차변의 자산, 대변의 부채 그러잖아요. 그래서 부채와 자본을 적잖아요. 그래서 자본금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자본금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구하면 되겠다, 그렇죠? 자,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인데, 일단 자산인지 부채인지 구분부터 합시다. 미수금, 자산 55만원. 일단은 계산기를 두들겨 보세요. 자산 미수금 55만원, 자산. 그 다음에 예상매출금 25만원 더하기 하세요. 그 다음에 미지급 부채고 미지급 비용은 부채입니다. 선급금 자산이네요. 선급금 자산. 그러면 자산을 지금 다 더해 보세요. 자산을 다 더해 보세요. 자산을 다 더하면 55만원, 25만원, 13만원. 그러면은 93만원이 자산 총계가 93만원 나오네요. 자산 총계는 얼마라고요? 93만원. 그 다음에 부채를 놔두시고요. 부채 총계는 일단은 자본금이 나왔으니까 자산 총계에서 자산 총계 93만원에서 다음 자본금 나왔잖아요. 자본금을 빼면 우리는 그게 부채가 되겠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부채의 총계는 63만원. 부채 총계는 63만원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부채의 총계는 63만원인데 지금 부채가 하나밖에 없죠. 여기에 미지급 비용 15만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본금 빼니까 부채 총계가 63만원 나왔어요. 그럼 부채 총 63만원인데 부채가 하나 있어요. 미지급 비용 요거 빼면 나머지는 단기 차입금에 대한 금액이 되겠다, 이런 얘기죠. 단기 차입금에 대한 금액은 결과적으로 48만원이 단기 차입금에 대한 답이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이다 라는 공식만 알면 요거 그대로 대입만 시키면 되겠습니다. 또는 여러분 있잖아요,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어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T자를 그려서 자산은 차변, 부채는 대변, 자본은 대변 이렇게 적어주셔도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미수금은 자산이니까 차변 55만원 이렇게요. 차변 대변만 구분하면 되잖아요. 예상매출금 차변 25만원 이렇게. 그 다음에 단기 차입금 대변, 단기 차입금은 대변이잖아요. 대변에 몰라요. 대변에 몰라. 그러니까 대변에 몰라, 그것은 대변에다가 클릭하고 몰라 가로를 쳐주면 되겠네요. 가로, 여기 단기 차입금이야. 다음 미지급 비용, 미지급은 알아요. 얼마로? 15만원 이렇게요. 15만원. 그 다음에 선급금은 자산 13만원 차변 이렇게. 다음 자본금은 대변 30만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차변 합계에서 대변 합계를 빼면 바로 요 금액이 나오겠죠. 이해가 갑니까? 차변 합계가 전체
얼마 중에서 이렇게 합을 하면 자, 다 더하면 얼마 나올까? 55만원, 25만원, 13만원, 93만원 나오네요. 93만원에서 이걸 빼면 여기에 나오겠다 이런 얘기지. 답을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되겠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나요? 오케이. 다음 문제 들어갑니다. 3번 들어갈게요. 3번. 다음 자료에서 유동성 배열법에 의한 자산 계정의 배열 순서가 옳은 것은 유동성 배열법은 현금화가 빠른 순서부터 당재, 투유, 무기, 당재, 투유, 무기, 당이 뭐예요? 당자자산. 제일 먼저 곧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거. 요거 1번. 현금 1번. 예, 현금 당자자산이네요. 제일 먼저 당자자산이 와야 되겠죠. 당자자산. 그 다음에 또 당자자산은 있나요? 예, 재고자산. 당자자산 다음에 재고자산.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 현금 다음에 판매 과정을 거쳐서 현금할 수 있는 거 다나 1번과 지금 다나가 1번과 몇 번? 4번이 유력하네요. 다나. 그 다음에 판매 과정 끝나고 당재, 투유, 무기, 투자자산 없고 유형자산, 비품이 있네요. 비품. 그러면 가가 여기 있네요. 그러면 이제 영업권. 여러분 무형자산이죠. 이것은 영업권은 무형자산. 그래서 현금화하기 빠른 순서대로 한다면 이게 바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1번. 투유, 무기, 현금화하는 순서가 빠른 순서대로 하는 것. 다음 4번.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 경영성과는 손익계산서잖아요. 그러면 수익과 비용이 있는 거래를 찾으면 되겠죠. 자, 1번 미지급금을 보통예금, 여러분 미지급금, 보통예금, 여러분 자산부채를 나타내는 거고 수익 비용이 없죠. 다음 2번도 미지급금, 지급금 뭐 이런 것도 여러분 뭐다? 수익 비용 없어요. 예수금, 현금, 부채하고 자산이 있네요. 이것도 경영성과와 관련 없어요. 차입금에 대한 이자, 이것은 여러분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우리는 이자 비용이죠. 이자 비용은 비용의 발생은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4번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5번은 판매비와 관리비를 계산하면 그랬어요.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무실 판매 활동과 관리 활동에 들어가는 비용인데 이것은 여러분 여기 시험에 잘 나오는 스타일이에요. 여과비료로 끝나는 말, 여과비료로 끝나는 말, 요거 여과비료로 끝나는 말은 전부가 다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다. 여과비료, 다시 한번 뭐라고 시작. 여과비료, 여기 바로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다. 그래서 판관비라고 써줄까요? 판관비. 이렇게 판관비 문제가 상당히 알고 있으면 계산 문제로서 도움이 됩니다. 예외 하나 적어줍시다. 예외. 여기서 단 이런 경우는 다르다 이 말이지. 개발비, 빗자로 끝났지만 비용이 아니고 무형자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요. 기타의 대손상각비. 기타의 대손상각비.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여러분 영업 외 비용이다. 영업 외 비용. 빗자로 끝났지만 판관비는 아니고 비용은 비용인데 영업과 관련이 없는 영업의 비용.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 예외 개념까지 다 문제 풀 수 있습니다. 기부금 영업과 관련이 없어요. 여과비료 여과비 성업품비 여과비료로 끝나는 말 요 세 개 더 하면 되겠네요. 250만원에다가 60만원 더하면 310만원에다가 310만원에다가 30만원 더하면 340만원. 답은 340만원이 답이네요. 여러분 답은 2번입니다. 다음 6번 들어갑니다. 다음 중 분계 시 차변에 기입되는 개념 과목은 기존 현금 시제액이 5,000원이 여러분 부족하는 걸 발견했습니다.
차변에 기입되는 개정 과목은 그랬어요. 현금이 부족하대요. 여러분, 현금이 부족하면 실제 현금이 부족해요. 현금이라는 자산은 대변의 자산의 감소. 5,000원 붕괴를 한다면 이렇게 되겠어요. 대변에. 그러면 작대기 하나 그러면 차변에는 뭐가 오느냐 이런 얘기죠. 현금이 부족하거나 많을 때 임시적으로 처리해주는 개정 과목, 우리는 그걸 뭐라고 그러죠? 현금 과부족. 생각나나요? 현금이 많거나 부족할 때 현금 과부족 5,000원 이렇게 분개를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물어본 것은 차변에 기입되는 개정 과목과 금액은, 개정 과목은 그랬으니까 현금 과부족이죠. 그래서 6번의 답은 4번에 해당됩니다. 다음 7번 들어갑니다. 7번 문제는 다음 중 유동부채 개정 과목만 짝져진 것은 그랬습니다. 무슨 부채? 유동부채. 여러분, 부채 중에, 자, 여러분, 이런 것만 이해하면 돼요. 부채는 유동부채가 있고 비유동부채가 있는데, 비유동부채의 종류만 우리가 알면 되잖아요. 비유동부채의 종류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장기차입금, 장기자가 들어가는 거, 장기자가 들어가는 거, 또는 사채, 회사가 돈을 빌리는 거, 그 다음에 퇴직, 급여, 충당 부채, 요 정도를 우리는 비유동부채다라고 보시고, 부채 중에 나머지는 전부가 다 유동부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미수금 부채 아닙니다. 벌써 끝났어요. 이거 틀렸죠? 미수금은 1번, 2번. 미지급금 맞네요. 선수금 맞네요. 예산매입금, 지급금. 예. 2번이네요.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다음 3번. 미수금이 있어서는 안 된다니까요. 자산이잖아요. 다음 미지급금, 선급금. 선급금 자산이잖아. 선급금은 자산. 여러분,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네요. 7번의 답은 2번이었습니다. 다음 8번. 재화의 생산 영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태가 있는, 물리적 형태가 있는 밑줄짝.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 그러면 여러분 유형자산이잖아. 사용할 목적 동그라미 치시고, 무슨 자산? 1년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 이런 것은 여러분 유형자산이라고 합니다. 건설 중인 자산, 답이 유형자산 나와버렸네요. 상품, 이것은 재고자산, 투자부동산은 투자자산, 산업재산권은 여러분 무형자산이네요. 8번의 답은 1번. 다음 9번 들어갑니다. 기말 분계로 가장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2월 31일 결산 시 외상매출금 잔액 1,000만원에 대하여 2% 대손을 예상했다. 여러분, 외상매출금을 우리가 2%를 못 받을까라고 예상을 했어요. 외상매출금 얼마를 2% 못 받을까라고 예상했어. 그러면 그 2%가 바로 우리 회사가 대손 충당금으로 갖고 있어야 할 금액이에요. 이거 바로 예상액입니다. 여러분, 이 예상액은 상당히 중요해요. 예상액, 추산액 같은 얘기입니다. 자, 예상액이 20만원 우리 회사가 갖고 있어야 되는데, 자, 대손 추산액, 우리가 재무상태표에 대손 충당금으로 갖고 있어야 할 금액은 얼마? 20만원이다. 그런데 우리 회사가 지금 얼마를 지금 갖고 있대요? 보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보충법으로 기말 전 대손 충당금 잔액은, 대손 충당금 잔액 얼마가 있더라? 10만원 있다. 원래는 얼마 있어야 되는데, 대손 충당금으로 20만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10만원이 있다. 그러니까 얼마가 부족해요? 10만원이 부족해요. 그래서 추가로 설정해야 할 금액은 10만원이다. 10만원 가지고 우리는 추가적으로 분개할 건데, 12월 31일 날 분개할 때 차변의 대손 상각비, 대변의 대손 충당금으로 분개하는 거 생각나나요? 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0번 들어갑니다. 다음 중
일반 기업의 기준에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것은 그렇습니다. 수익과 비용은 손에 그러면 무조건 틀린 말이에요. 수익과 비용은 총액을 기재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 그랬으면 1번이 틀렸습니다. 수익은 실현 시기를 기준으로 한다. 실현 시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돈 받기로 인도했을 때 이런 얘기입니다. 수익은 물건을 팔았을 때 실현 시기, 물건을 팔고 돈 받게 됐을 때, 그럴 때 우리는 뭘로 한다? 수익을 인식한다. 인식한다는 말은 장부에 기록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수익은 실현 시기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니까 인도 기준, 물건을 팔았을 때 매출 이렇게 인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비용은 관련 수익이 인식된 기간에 인식한다. 그래서 여러분, 비용은 수익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수익이 가는 것마다 비용은 따라다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수익 비용의 대응의 원칙. 수익하면 수익이 잡혔네 장부에, 그러면 나도 비용도 거기에 관련돼서 비용이 적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관련된 수익이 인식된 장부에 기록된 기간에 그 다음에 인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수익과 비용의 인식 기준은 발생주의 원칙을 한다. 다 같이 무슨 주의? 발생주의. 그러니 발생주의라고 하는 것은 단기의 수익과 단기의 비용은 단기에 적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내년에 해당되는 것은 내년으로 넘긴다. 이게 바로 발생주의입니다. 발생주의 반대는 현금주의인데, 현금이 들어오고 나갈 때만 우리가 회계 처리하는 게 현금주의죠. 우리는 수익과 비용은 다 같이 무슨 주의를 한다? 발생주의 맞습니다. 그래서 10번의 답은 1번 손에 그러면 무조건 틀린 말이다 라고 이해하시고, 다음 11번 다음 자료에 의하여 기말부채와 기말자본을 계산하면 얼마냐 그랬네요. 기말부채와 기말자본을 계산하라고요. 자, 그러면 한번 나와 있는 게 기초자산. 여러분, 이것은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에서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 이렇게 공식을 하나 알아야 되겠죠. 자, 기초는 기초끼리입니다. 기초는 기초끼리. 기초자산, 기초부채, 이렇게. 기초는 기초끼리 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초자산 얼마 있어요? 100만원 마이너스 부채 40만원 이렇게 빼면 기초자본은 얼마가 될까? 60만원. 기초자본은 60만원입니다. 기초자본은 얼마라고요? 60만원. 여러분, 기초자본 60만원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다음 기말자본 안 나왔죠? 총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당기순이익을 구할 수 있지요. 총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당기순이익을 구할 수 있다. 그러면 총수익 다 같이 총수익은 총수익 얼마입니까? 총수익은 50만원. 총수익은 50만원. 총 비용은 얼마? 뭐예요? 당기순이익이 아니라 손실 났네요. 여러분, 손해났죠? 한번 해볼까? 수익이 50만원 마이너스 비용이 70만원. 그럼 당기순이익이 아니라 마이너스 20만원. 당기순 손해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당기순이익도 마이너스가 떴어요. 기말자본 얼마인지 몰라요. 기말자본 얼마인지 몰라요. 기초자본 얼마인지 기초자본 나왔죠? 기초자본이 아까 얼마 있더라? 기초자본이 60만원이었어요. 기말자본 몰라. 그 다음에 마이너스 기초자본이 여기 나왔잖아요. 60만원 뺐더니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 20만원 나왔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기초자본 60만원 갖고 장사 시작했는데 손해났으니까 기말자본이 더 줄어들었다는 거죠. 40만원이 기말자본이 되겠습니다.
기말 자본. 무슨 자본? 기말 자본.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물어본 것은 기말 자본 나왔어요. 기말 자본. 기말 자본. 기말 자본은 나가 기말 자본이죠. 기말 자본은 얼마 나왔냐 하면 기말 자본 여기 40만원. 여기 40만원 기말 자본이잖아요. 40만원. 다음 기말 자본과 기말 부채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기말 자산 나왔죠. 기말 자산 90만원 마이너스 기말 부채는 몰라. 그런데 기말 자본은 얼마 나왔다고? 40만원이 기말 자본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요거 금방 구할 수 있죠. 이제 자 여러분 여기서 요거 빼보세요. 그러면 얼마 나와요? 기말 부채는 50만원이다 라고 할 수 있나요? 예, 기말 부채는 50만원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50만원 이렇게 예, 50만원. 자, 기억은 가는 50만원 찾아보세요. 가가 50만원짜리 있는가? 가 50만원, 나는 40만원. 답은 2번에 있네요. 자, 여러분 이것은요 공식을 당기순이익을 구하는 공식이 두 가지가 있다. 이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2번. 다음 중 비용의 이연에 해당되는 것은 이연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년에 해당되는 거예요. 내년에 해당되는 것을 내년으로 넘긴다. 이연. 그러면 이연에는 여러분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이연. 그러면 내년으로 넘긴다. 그럼 그것이 뭐냐? 내년 거다. 비용이다. 그러면 선급 비용 하나 있고요. 선급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 선수가 있어요. 선수. 선급이 하나 있고 선수. 자 그러면 급 다음에는 뭐가 옵니까? 비용. 다음같이 급 다음에 뭐가 와요? 비용. 수 다음에 뭐가 와요? 수익. 자 여러분 요것을 우리는 비용의 이연이라고 해요. 비용의 이연. 내년으로 넘긴다. 이건 뭐예요? 수익의 이연. 이렇게 불러요. 수익의 이연.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연에는 비용의 이연이 있고 수익의 이연이 있는데 비용의 이연은 어떤 말이에요? 선급 비용을 말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 답은 그래서 답은 3번으로 되어 있나요? 오케이. 선급 비용을 말한 거다. 이런 건 조금 어려울 수 있네요. 다음 13번 들어가도 되겠나요? 13번. 다음 13번. 다음 자료에 의해서 매출 원가를 구하면 얼마인가 그랬어요. 매출 원가. 매출 원가는 여러분 여기에 쓰인 공식을 매출원가 구하는 공식이 조금 여러분 이해하기가 쉽지만은 않을 텐데 자 여기다가 매출원가는 한번 구해볼게요. 공식을 써볼게요. 매출원가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기초 플러스 당기순 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상품 재고액. 그러면 이게 매출원가가 나와요. 이렇게 하면 매출원가.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자 기초 나왔어요. 기초 얼마? 90만원. 그런데 플러스 단기 순매입액 구하려면 여러분 상당히 어려움을 느낄 수 있어요. 순매입액. 다같이 단기 순매입액. 매입액은 자 여러분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별도로 한번 써볼까요? 총매입액 마이너스 거기다가 만약에 운반비가 있다면 운임이 있다면 운반비는 매입할 때 더하는 거 맞죠? 그런데 이제 매입에서 애누리가 있다든가 뭐 환출이 반품이 있다든가 매입 환출도 빼고 또 매입 애누리가 있다면 애누리 빼고 매입과 관련된 할인도 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바로 순수한 순매입액이 되는 거예요. 다 빼는 게 순수한 매입액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기말은 주어져 있으니까 이제 문제 풀 수 있겠네요. 자, 단기 순매입액을 먼저 구해야 되겠네. 단기 총 매입액은 200만원. 그대로 대입하자. 플러스 운임은 얼마 있어요? 5만원. 5만원 있네요. 그리고 매입 한출 및 애누리가 있네요. 매입 한출, 매입 애누리 총 10만원. 두 개 더해서 10만원 빼고, 그 다음에 매입 할인이 있죠. 또 5만원도 빼는 것이 순수한 순매입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서 여러분 순매입액을 일단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자, 200만원 플러스 5만원 마이너스 10만원 또 마이너스 5만원 빼보시니까 190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오는데 190만원. 여러분 이게 단기 순매입액 190만원을 구했네요. 190만원 마이너스 기말은 얼마 나왔어요? 30만원. 이렇게 빼면은 얼마 나오냐 이런 얘기죠 이제. 자, 그러면 지금부터 90만원 플러스 190만원 마이너스 30만원 하면 매출 원가는 250만원 이렇게 찾으면 되겠는데요. 답이 다영이 250만원이 있어요. 이렇게 계산했는데 참 잘했습니다. 다음 14번 통화대형증권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은 자기와수표, 현금, 당점받은 수표는 당자예금이잖아요. 예, 요게 답이에요. 공채 만기이자표, 만기이자표는 무조건 요때 갖고 가면 현금 줘요. 송금수표, 현금 맞습니다. 다음 15번 다음 거래 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계정 과목이 아닌 것은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차량을 매각했어요. 다같이 무슨 운반구? 차량 운반구. 그러면 차량 운반구를 대변에 쓰겠죠. 맞네요. 대변에 차량 운반구. 그리고 자, 돈은 한 달 뒤에 받기로 했다. 미수금이 되네요. 미수금. 취득 원가는 2천만원. 여러분 나갈 때는 항상 장부가 2천만원으로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는 빼야 되겠죠? 차량에서 빼야 됩니다. 감가상각 누계.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 얼마짜리냐고 보면은 여러분 취득 원가가 2천만원짜리잖아요. 그러면 2천만원에 사와가지고 계속 타고 다녀가지고 감가가 된 게 감가상각 누계액이 1600만원이에요. 그럼 1600만원을 뺀 것이 바로 현재 장부가액이에요. 그러면 얼마짜리냐면 400만원짜리예요. 그러니까 이거 400만원에 받으면 번전이에요. 400만원에 받으면 번전인데 400만원짜리를 얼마에 팔았다 그랬어요? 예, 500만원에 팔았다 그랬으니까 이익 받죠. 요걸 뭐라고 그래? 유형자산 처분이익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계정가방이 나오지 않는 거 외상매출금이 아니죠. 여러분 판매 목적인 재고자산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수금이라 그래야지 외상매출금이라 하면 틀리죠. 답은 1번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최근에 여러분 이익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자, 요걸 여러분 답을 이제 여러분 어디다가 저장해야 돼요? 예, 여러분 여기다가 저장하라고요. 자, 답안지에다가 직접 저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문제를 풀면서 답안지에다 저장하는 습관 들이시기 바랍니다. 다 풀어놓고 나오면 안 돼요. 답안 저장을 해야지. 그러면 여기 답안 저장이라고 이론 답안 저장 있잖아요. 이론 답안 저장 클릭하시면 여기다가 답을 이렇게 옮겨 적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았나요? 이게 이제 여러분 1번에는 답이 몇 번이었나요? 예, 여기다가 4번. 그러면 여기다가 4번으로 옮겨 적으라고 이렇게. 알았어요? 그렇게 하고 다 끝나면 마지막에 실수까지 다 했으면 확인한 다음에 답안 저장, USB로 저장 요거 누르면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 USB가 지금 없어서 답안 저장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제출하면 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예, 여러분 여기까지 공부하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